우리 김프로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 볼까요? 네. 자 이제 헤드라인 주시고요. 자, 헤드라인 주시면요. 글로벌 채권 시장 부활 하나. 새해 첫 주 발행액 1,500달러 넘어. 야, 채권 시장이 죽었었나 봐요. 헤드라인에 부활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부활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은 발행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다 두 가지 시장이 있거든요. 언더라이팅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통 시장에서는 뭐 그냥 가격이 계속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언더라이팅 시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발행이 되냐 안 되냐. 그죠? 언더라이팅 시장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발행 시장을 언더라이팅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채권 찍는 거. 채권 인수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권회사의 세 가지 주요 업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가 이제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정프로 돈을 이렇게 빼먹어요? 빼먹는 게 아니라 주식 사고 팔면은 사고 그 파는 거. 시스템으로 브로커리지 해주잖아. 깎아줘요. 네, 그리고 채권도 브로커리지. 채권 사줘요 팔아야죠. 그러면 수수료 때 수수료 장사. 두 번째가 이제 딜링. 자기 돈으로 투자 사고 여기 팔고 투자하고. 채권 사고 팔고 그러다 물리고 네. 가끔 공매도 치고 뭐 그런 거. 네. 세 번째가 이제 언더라이팅인데 이 언더라이팅을 이제 옛날 일본식 용어로 치면 인수공모라 그랬어요. 인수공모. 그게 뭐냐면 IPO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네.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언더라이팅 업무라 그러는데 통상 발행 시장을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언더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행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저 차트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저희 코퍼레 본드 미국 회사채죠. 이슈언스 그러니까 발행.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첫번 7데이 그러니까 첫 주에 1월의 첫 주에 예년에 비해서 채권 발행이 어땠나를 보는 겁니다. 네. 2023년도 보시면 2022년이나 2021년에 비해서 별반 다르지 않죠. 근데 저 위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이힐드입니다. 하이힐드. 하이힐드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더블 B 이하 채권. 그러니까 더블 B, 싱글 B, 트리플 C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정크 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채권인데 굉장히 그 신용도가 낮은 네. 그래서 일드가 높은 그 하이힐드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하이힐드의 포션은 줄어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채권 발행은 별반 차이 없이 발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7일 동안에 637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731억 달러보다 작은데 기본적으로 작년 1월에 비해서 지금 금리가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발행이 원활해졌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변화다 이런 거죠. 특별히 작년 마지막 5주 동안에 총 366억 달러밖에 발행이 안 된 걸 감안해 보면 올해 들어서 7일 동안에는 굉장히 발행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발행이 느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CSFB 같은 데들 있잖아요. CSFB가 뭐예요? 왜 CSFB라고 CS 저 뭡니까?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들 뭐 신용도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도 채권 발행이 이제 원활해졌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도 채권 발행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같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 채금리가 3.5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네. 10년물 기준으로. 그게 뭐 4.3 뭐 이 정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가 많이 내려온 것도 내려온 거지만 요즘 들어서 금리가 폭등한다든지 폭락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 있어요. 변동성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채권 시장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은 국채 10년물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물 금리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채권 투자자들은 조금씩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가장 안전했던 국채 금리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우량 회사채 쪽으로 옮겨 타고 또 우량 회사채를 투자하던 사람들은 아 요거 맛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의 하이힐드 채권과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 그걸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구간보다 현저히 낮은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예.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저게 미국채 마이너스 하이힐드 회사채 금리 추이거든요.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거의 엄청 올랐네. 20%까지. 예, 만약에 국채가 뭐 5년 뭐 5%다 그럼 25%까지 간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거의 다 그냥 쓰레기가 돼버렸다는 뜻인데 예. 지금은 보면 그냥 평상시하고 큰 차이 없이 지금 스프레드가 그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오히려 평상시보다 1%에서 1.5% 정도 내려오고 있는 추세란 말이요. 과거보다 1.5% 포인트 정도 낮은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뭐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하이힐드 본드를 발행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회사들의 재무 구조가 비교적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에 팬데믹이 왔을 때 정말 안 좋은 것들은 구조조정이 돼버렸고, 네. 예를 들면 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갔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빚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도 이제 하이힐드 본드의 발행이 굉장히 미미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네. 발행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이 되는데 하이힐드 본드의 발행이 그다지 이렇게 많지 않다. 재무 구조가 튼실해졌다. 비교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의 안정감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그 기준금리가 국채 3년물 아닙니까? 예. 최고 고점이 4.49까지 찍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냐? 3.68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때 사신 분 대박이겠네요. 뭐 사실 3년물이기 때문에 사실 더 대박은 한전채였죠. 한전채 아. 6%대. 그죠? 근데 그게 작년 말에 4% 초반까지도 빠졌거든요. 지금은 다시 좀 올라서 4.3, 뭐 4.4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사실 그때 5.99의 한전채 발행 시장에서 사신 분들은 그 단기간에 연수익률로 20% 넘게 버셨어요. 에? 20%. 연수익률로. 따지면 연수익률로 따지시면.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채는 하이힐드 아니거든요. 한전채는 사실 거의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어떤 수급상에 물론 이제 뭐 모를 일이죠. 정부가 예를 들면서 야 우리 한전채 포기해. 근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의 축소와 채권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 투자자들의 크레딧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건 주시장에 굉장히 큰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채 단기물만 사는 겁니다. 국채도 위험하다. 그래서 국채도 1년짜리, 2년짜리만 사다가 아닌데 금리가 이제 안정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국채 장기물을 사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빠진다. 그러면 이제 투자 적격 등급 우리 기준으로 뭐 A급 이상 그런 채권들이 여전히 가격이 좋아 보이면 그걸 샀다가 여기서도 가격이 좀 이제 강해지면은 다시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사는데 지난주에 어떤 증권회사 임원을 만나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증권회사 요즘 금리가 너무 증권회사의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조달하고 싶은데 그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한 10% 준다 이거예요. 10% 주는데 연이자 10%? 연이자 10% 주죠. 그 증권회사 신용으로. 근데 그 증권회사 대형 증권회사가 아니니까 위험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신용보강을 뭘로 해준 줄 알아요? 그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금채로. 오. 산금채 5% 주고 그 5%에 더해서 보너스 금리 5%를 자기 크레딧을 준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증권회사 부도났어요?
그럼 상금채 딜리버리 해주냐? 그때 딜리버리 해준다. 나 같으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왜냐면 그 회사 증권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였는데 증권회사 망해도 5%는 개런티야. 왜냐하면 상금채가 망합니까? 산업은행이 그렇죠. 발행한. 근데 그런 정도로 단기간에 신용 경색을 우리가 경험했다. 왜? 레고랜드다, 뭐 흥국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겹친 데다가 한전채가 계속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초에 굉장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예. 예. 오르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직업적인 펀드 매니저는 이걸 볼라틸리티, 볼이라고 하는데 볼 값이 커지면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들어옵니다. 변동성을 즐기러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다시 또 뭐 유가가 급등한다든지 또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급전 악화돼서 뭐 변동성을 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미국의 스프레드도 안정감을 갖고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 한국의 국채금리 다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크레딧에 대한 물론 이제 건설 회사라든지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 여전히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급으로 넘어갔던 크레딧물들은 이제 조금씩 정상화의 과정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 위험한 자산, 그 주식시장 그리고 그 다음 위험한 자산 부동산 시장에는 비교적 좋은 뉴스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해 첫 주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채권 발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전혀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채권 이야기까지 오늘 미스터 마켓에서 좀 살펴봤고요.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지났는데 얼른 또 박병창 이사님 네. 모시러 가야 되니까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